모든 이런 현재 상황의 비효율성에 불만을 가지고 다 바꾸고 싶어 하니까 음. 그러면 너는 컨설팅을 하라. 그래갖고 엔지니어야. 딜로이트 도쿄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상사가 영원한 상사가 아니라는 거. 휴가 같은 거는 좀 자유롭게 내는 분위기야? 컨설팅 하는 일에서 학부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도움되는 것 같은 게 있어? 처음에 취업한 곳은 일본계의 한국 지사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을 한 거야? 일본 본사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한국에서 메인이 되는 사업 부문은 반도체 장비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의 장비를 파는 거예요. 장비 종류마다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음, 장비별로 담당자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음, 장비에 관련된 부품은 한 명이나 두 명에서 다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음. 담당하는 장비 종류에 대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 구매, 판매, 물류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도 막 구글 검색해보고 음, 엔지니어한테 계속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직무 자체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그냥 음, 문과생, 이과생 상관없이 뽑는 자리였고 본사랑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메인이어가지고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컨설턴트로 직무 전환할 때 음.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한테 경영 컨설턴트가 어울릴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줘서 그쪽을 좀 알아봤다고 했잖아. 그 이전에도 컨설턴트란 직업을 고민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때 그 조언을 받고 막 그때부터 찾아본 거야? 아, 그 전엔 없었어요. 제가 음, 그 전에 회사 입사했을 때 입사한 당일에 온 일본 본사 직원분? 근데 처음에 입사 딱 했을 때부터 너 왜 우리는 뭐 괜찮은 학교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음, 회사 이런 일 하는데 왔냐 아깝다. 한국에서 10년 정도 주재원으로도 계셨거든요. 음,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더 이상 그 취준을 하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음, 대충 다니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었고 근데 점점 질려가던 차에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올 기회가 있어서 음, 일본 왔다가 근데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의 퇴사하는 거는 거의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음. 근데 그분한테 살짝 상담을 해가지고 둘이 따로 얘기를 해서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이런 현재 상황의 비효율성에 불만을 가지고 다 바꾸고 싶어 하니까 음. 그러면 너는 컨설팅을 하라. 그래갖고 엔지니어야.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듣고 뭔가 음. 찾아보고 알아보고 뭔가 컨설턴트가 뭔지 찾아봤었어야 할 거면 어떤 일 네, 찾아봤을 네. 거 아니야? 어떤 것들을 해보고 어떤 뭐 생각들을 했어? 그냥 구글링 해보고, 아, 그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면은 지루할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끝이야? 네. 뭔가 막 겁나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진짜 인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게 한 사람과 평생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하나로 약간 혹한 느낌인데? 있어요, 그거. 그리고 워낙 전 회사에서 루틴한 일을 계속하는 걸 좀 지쳐서 계속 새로운 일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 좀 찾았었던 거고 지금 네, 그래서 비즈니스 컨설턴트 일하고 있잖아. 네. 컨설턴트의 약간 종류, 분류 이런 거 약간 간단하게 설명해줘. 너는 그 중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 일단 제일 급이 높은 데는 전략 컨설팅 펌, 많이들 아시는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베인 앤 컴퍼니 같은 그룹들. 네, 거기가 기본적으로 전략 안건, 신규 사업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주로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끝나는 게 많아서. 근데 그 다음에 종합 컨설팅 펌이 빅4가 메인이고, 전략도 하긴 하지만, 전략, 전략도 하긴 해요. 전략부터 오퍼레이션도 하고, 음. 그냥 돈이 되는 건 다 하는 느낌? 근데 일본에서 IT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매니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혜련이는 저 빅4 종합 컨설팅 하는 회사에 있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도 또 그럼 어떤 컨설턴트가 좀 이렇게 나뉘어?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관심이 있다. 자동차 음. 업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식품업계나 그런 업계에 관심이 있어서 업계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업계에 속해 있는 클라이언트에 음. 관계된 전 거의 모든 안건들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나는 뭐 업계에 딱히 관심이 없고 뭐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 음. 아니면은 전략에 관심이 있다. M&A에 관심이 있다. 그럼 또 그쪽을 또 선택을 해서 업계 상관없이 그쪽의 전문성을 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너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어떤 쪽이 약간 너의 메이저라고 그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이쪽 음. 업계에 관련된 클라이언트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좀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음. 이걸 실제로 그 회사에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 쪽은 투자가 좀 주춤하다고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줬었는데 그 사다리가 어떻게 돼? 뭐 시작은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로 시작해서 컨설턴트하고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 어디에 매니저가 있고 어디에 뭐 파트너가 있는 거야? 음.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컨설턴트, 시니어 컨설턴트,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디렉터, 파트너. 근데 그래. 디렉터랑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그냥 시니어 매니저랑 파트너 사이에 갭이 너무 커서 추가로 만든 랭크여가지고 그거는 음. 건너뛰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러면 너의 약간 데이투데이 보통 그 경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일을 해? 그냥 너 개인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근데 이게 프로젝트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SAP S4라는 제일 최신 버전이 있는데 그 음. 이전 버전을 2025년인가 27년에 서비스 종료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거기에 음.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근데 일단 제일 말단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을 위주로 하고 근데 대신 저는 SAP 컨설팅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기 음. 때문에 SAP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일은 거의 안 오고, 이 팀에서 해야 되는 일들, 태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SAP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쓰면은 음. 그 회사의 그 일상 업무에 계속 영향이 가잖아요.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음. 그래서 도입을 하고 계속 매일 데일리로 미팅을 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매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자료 만드는 것도, PPT 만드는 것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 하나 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돼?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르려나? 전략 안건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클이 빨리 돌아서 2, 3개월 단위로 끝나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음. 이제 오퍼레이션 쪽으로 넘어오면은 기본 1년? 음. 반년에서 1년? 지금 SAP 도입한 거는 프로젝트 총 기간은 1년 반 정도? 그 중에 제가 들어간 거는 마지막 반년 정도? 음. 그러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은 적어도 그 팀, 그러니까 큰 일이 없으면 누가 퇴사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 팀으로 일하다가 다음 프로젝트 생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인가? 거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각자 소속된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음. 부서의 인력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다음 프로젝트가 정해졌는데 예를 음.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부터 막 공부하는 세션을 저녁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가지고 프로젝트 들어갈 사람들이랑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출근은 보통 몇 시하고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해? 출근은 제가 한 세 달 동안 잔업 시간 조금 넘었다고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음. 그러면 저는 아침에 와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좀 늦지막히 출근하겠습니다 해서 거의 10시, 11시? 그런 생활을 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계속 일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막 음. 칼퇴는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음. 기본 8시, 9시? 근데 좀 더 음. 있으면은 10시, 11시? 12시 죠? 원래는 그 막차가
끊겨야지 택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 워낙 경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 호텔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택시비 정도는 신청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음, 음. 11시 어, 반 정도에 택시 타고 싶다고. 딜로이트 도쿄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 뭐, 전 회사랑 비교하라 그러면 전 회사 욕을 바가지로 할 것 같아서, 새 회사의 장점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지금 상사가 영원한 상사가 아니라는 거.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 프로젝트에서 윗사람이랑 합이 잘 맞아서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건데, 그거는 관계성이 좋은 거잖아요. 음, 음, 근데 내가 윗사람이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한 내 상사는 아니니까. 음, 근데 이- 그 대신 음, 이게 사람들이 프로젝트 팀 단위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까 음,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그치. 소문이 좀 많이 도는 그런 평판 거는 체크를 많이 있어서. 해야지. 네, 맞아요. 네.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과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휴가 같은 거는 좀 자유롭게 내는 분위기야? 1년에 휴가가 얼마나 있고, 보통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 지금 휴가는 1년 차 15개고 점점 음, 한 개씩 늘어간다고 들었는데 괜찮네. 상한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아마 20개 정도 상한 걸려 상한선이 있겠지. 정해져 있어요. 음, 20개, 25개? 음, 일 것 같고,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 음. 엄청 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은 2018년 12월에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한 번도 못 쉬었다. 와. 그럼 남는 근데 연차 그게 돈으로 또 바꿔주나?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 그 5개를 꼭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음, 휴가 썼다고 근무표 하고 일하는 올리고 거지. 일하고 그러시면. 뭐 스태프들은 프로젝트랑 프로젝트 사이에 휴가 길게 내기도 하고 숙자 36 협정이라고 해서 음, 뭐라더라? 1년에 잔업 45시간 초과한 게 몇 달을 넘으면 안 되고 음, 6개월 평균이 잔업 몇 시간 넘으면 안 되고 음,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직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니어 스텝 직급이 비즈니스 아날리스트인데 이 직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음. 근데 승진을 해서 컨설턴트로 올라가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직종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 착취당하는. 아, 근데 컨설턴트는 그냥 워낙 그걸로 유명한 직종이라 괜히 고연봉이 아니지. 그리고 그래서 시급으로 나누면 딱히 고연봉이 아닐 확률도 되게 높고. 맥도날드 시급. 어쨌든 지금 저 방금 올라온 질문 재밌는 것 같은데 보통 필드에서는 컨설팅을 산업 사정을 모른다고 별로 인정 안 하고 컨설팅에서는 필드를 조금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들로 디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넌 지금 필드에서 컨설팅으로 간 건데 실제 느끼는 게 어때? 이거 진짜 약간 살짝 있을 법한 일이잖아. 필드가 컨설팅을 어떻게 보고 컨설팅이 필드를 어떻게 보고를.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은 잘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경영진들은 돈을 써가면서 컨설팅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컨설팅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하지 못하다기보다는 그냥 영역이 다른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음.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 뭐, 그치. 뭐, 보면. 컨설턴트만큼 네. 스마트 하면은 컨설턴트 했겠지. 사학을 전공하셨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컨설팅 업계에서는 경영이나 사회과학 전공과 비교해서 인문학 전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터뷰 때 전공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때 질문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일본 자체가 대학교 때 전공 학과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고, 각 회사마다 면접 때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학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컨설팅 하는 일에서 학부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도움되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생각하는 사고 과정? 컨설팅 검색하면은 말씀해. 미씨라고 미스. MEC 중복되는 거 없이 그리고 빠지는 거 없이 아,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그런 용어는 그 컨설팅이라는 걸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역사학 같은 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턱대고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관련 사료가 있고 그 사료가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전부 다 모으고 내가 이런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게 정말 사실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 과정이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컨설턴트들은 뒤에 미래 커리어를 어떻게들 잡는 것 같아? 파트너까지 올라가겠다 하고 벌써부터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꽤 있고 제 동기들 중에는 그냥 원래부터 AI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런 벤처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기업을 차리겠다라는 애도 있고 벌써 기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출 좀 올리면서 그냥 컨설팅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거 찾아서 다니는 그런 애도 있고 앞으로 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까 그나마 갖고 있는 장기 계획은 이 회사에서 매니저까지는 올라가고 한 2년 후에 고도인재 비자로 바꾸고 요즘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없다. 하려던 관심사가 아닌 걸 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건가? 그래서 빨리 이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직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서 꿈이나 하고 싶은 거나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이루고 싶은 거라기보다 갖고 싶은 거는 집. 아, 요새 갖고 싶은 거 집은 그러면 일본에 갖고 싶어? 한국에 갖고 싶어? 뭐 어디 갖고 싶어? 그러니까 제 능력 생각 안 하고 말하면 서울에 한 채, 도쿄에 한 채. 아,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샘플 한 채, 서울에 한 채 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홍보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한국 들어가면 같이 술 마셔요. 아, 그건 뭐 당연하지. 제 브런치에 1년 동안 글이 안 올라왔지만 읽어주세요. 브런치 주소 남길게. 나와줘서 고맙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또 계속 연락을 합시다. 서로 오며 가며 만나서. 지금까지 그럼 저희 이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일본 도쿄 딜로이트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계신 전혜련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 우리 다음에 다시 봐.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빠이빠이. 네.